먼저 보야 녹양을 만드신 안주영 감독님, 그리고 공연에 출연하신 안지호 배우님, 유주아 배우님 자리에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너무 좋죠. 이런 영화를 이런 아름답고 착하고 예쁘고 건강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영화를 극장에서 본 게 진짜 얼마만인지 저는 영화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 분의 즉각적인 팬이 되었는데, 오늘 먼저 이 자리에 자기소개부터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보야 녹양에서 보이 역할을 맡은 안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야 녹양에서 녹양 역할을 맡은 김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와 녹양 연출자 안주영입니다. 네, 영화가 개봉한 지 이제 일주일? 네, 그렇죠. 오늘부터 일주일째인데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지금 개봉을 하고 일주일이 지난 소감을 먼저 해보게 한번 들어볼게요. 솔직한 소감. 일단 제가 이렇게 보야 녹양을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정말 행복했던 영화였어요. 근데 그런 영화가 이렇게 개봉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걱정도 많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봉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실감이 잘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엄청 제가 첫 주연이고 많이 서툰 영화지만 정말 좋은 영화를 많은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일주일 된 지 오늘 감독님이 말씀하셔서 약간 인식을 했어요. 그냥 너무 바쁘게 계속 지나가고 그냥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보신 분들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보면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영화 같아요. 정말 이 영화의 모든 요소들이 다 마음으로 들어오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집이, 저도 사실 이런 자리가 너무 오랜만이라 저도 엄청 긴장을 했는데, 밖에서 계속 안주호 선생님이 너무 긴장이 된다고, 울적거리겠다고,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말라고 계속, 절대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 한 진짜 첫 번째부터 왔는데, 심지어 그래서 김주아 배우한테 떠넘겼어요. 어려운 질문을 할 거면 김주아 배우님께 해라, 뭐 감독님께 해라, 이런 떠넘기면서 들어와서 지금 두 배우님들이 아마 조금 긴장을 하신 상태인 것 같아서 먼저 감독님께 네, 그냥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보야 녹양이 원래는 단편 시나리오에서 발전을 한 이야기고 한 7, 8년 정도,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한 그 정도가 걸렸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맨 처음 이 보야 녹양이라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구상을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7, 8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가 좀 변해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시작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단편의 시작도 사실 대단한 게 없었고, 그때는 이제 소년이 아는 형이랑 같이 아빠를 찾으러 다니는 이런 되게 단순한 플롯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질문을 많이 받아서 어디서 시작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친구 촬영장에 갔을 때 작년 여름이었는데, 언덕 막 주택가들 있는 언덕배기 너머에서 이렇게 날이 더우니까 아스팔트 위에서 아지랑이가 피어 올라오고,
그 광경을 보면서 저기서 누가 지우군처럼 엄청 마른 남자애가 거기서 이렇게 쓰레빠를 찍찍 끌면서 올라오다가 그 언덕에서 뭔가 픽 하고 쓰러지는 그 장면을 계속 찍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그 이미지를 찍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시작이 살이 붙어서 진행이 됐던 것 같고 7, 8년 전에 썼다고는 하는데 한번 초보를 하고 나서는 사실은 몇 년 동안 그냥 묵혀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편 찍을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제가 이거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그 보희와 녹양 이 이름도 혹시 이 이름이 결정되게 된 시기나 뭐 이 이런 이름이 좋겠다라고 뭔가 이렇게 결정 뭐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된 이유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름은 사실 캐릭터가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화라서 장편으로 만든 순간부터 사실 거의 캐릭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썼고 그때부터 이름은 그냥 정해져 있었어요. 그 영어 제목도 보이 앤 선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 영어 제목도 혹시 네, 그 한국 그러니까 녹양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원래 제가 다른 영화에서 선그린이라는 어떤 캐릭터 이름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거를 바꾸고 나서 영어 제목이 원래 처음부터 먼저 있었고요. 외국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겠는데 글로벌한 아니 그러면은 사실상 영어 이름에서부터 시작한 네, 이름인 거네요. 네. 그게 이게 저도 사실은 제일 재밌게 봤던 게 보희와 녹양의 어떤 캐릭터를 면면히 느끼는 이 과정이 굉장히 관객으로서 굉장히 좀 재밌는 경험이고 체험이고 그런 거 그 둘의 어떤 케미랄까 둘의 관계를 지켜보는 또 엄청난 재미가 있었는데 저는 이 배우분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은 이 어떻게 이런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배우분들을 나는 이런 캐릭터들을 만들었는데 어떤 배우를 만나고 싶다라는 어떤 이미지 그리시는 이미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전 정말 궁금했던 건 이 배우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 그냥 캐릭터가 워낙에 분명해서 써는 게 약간 그런 모습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 그래도 이제 아역들이니까 아직 연기는 잘해도 재능이 있어도 그 경험이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너무 다른 캐릭터를 주문했을 때 이제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런 타입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만나기를 원했고 제가 무슨 관상쟁이도 아닌데 그때 얼굴을 보고서는 왠지 약간 소심할 것 같아요. 안지호 배우를 처음 만났는데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또 보니까 약간 다른 면이 많이 있긴 한데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그냥 보이가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영화적인 상황들, 디테일들도 실제로 비슷한 게 좀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닮아도 되나?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같이 하게 됐고 주아 배우 같은 경우는 오디션을 좀 봤어요. 무경 캐릭터는.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은 기대를 안 하고 왜냐면 한 번 봐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나 아이들은. 근데 봤는데 다른 친구들이랑은 확실히 달랐어요. 딱 들어올 때부터 느낌이 되게 이렇게 지호처럼 좀 긴장을 엄청 하는데 긴장도 전혀 안 하고 굉장히 당당하고 그냥 그 자연스러운 느낌? 그래서 이 친구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캐스팅 하는 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힘이 들지는 않았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영화 캐릭터들처럼 실제 배우분들도 약간 감독님이 느끼시기에 되게 다른 느낌을 받으셨던 거예요, 둘의 그 차이가. 네. 그럼 또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배우분들은 감독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 솔직하게 그 첫 만남의 자리가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끝나고 이제 감독님과 만났는데 카페에서 처음 이제 누가 불러주셔서 만나는 게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무서우시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갔는데 감독님이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그냥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얘기할 때는 정말 솔직하게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시나리오를 부분을 받고 오디션을 봤던 거라서 너무 노라이가 매력적이고 되게 특이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서 꼭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대화를 같이 했었는데 난 예뻤어요. 아주 인상적인. 그러면은 두 배우분은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각자 이제 상대 배역을 처음 본 날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처음 이제 감독님이 불러주신 곳에서 처음 만났는데 일단은 아예 지호를 처음 알게 된 건 5학년 때 그 같이 연기를 시작하면서 만났었던 인연이 있었던 사이라서 이제 근데 사실 가면서도 너무 어색할 텐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계속 하다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어색해서 다들 비상사태 어떡하지 그랬었던 기억이. 주아 아까 말했듯이 어렸을 때부터 좀 아는 사이였는데 저는 그래도 되게 어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저희 친해지게 다시 하려고 이제 같이 막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방탈출 카페도 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어색함 없이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처음에 어색하다고 하는 게 좀 신기할 정도인데 왜냐면 영화를 보면 그 어떤 불알 친구의 그 굉장히 정말 저 둘은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친했을 것 같은 그런 너무나 그 스스럼 없고 막역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어느 정도 됐을 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정말 그 처음 만났을 때 민망하고 어색한 게 어느 순간 아이스 브레이킹 깨져야 되는데 언제쯤 나 얘랑 이제 좀 정말 편해졌다 이런 느낌 혹시 받으신 순간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색함이 풀릴 때는 촬영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어색함이 풀렸는데 그래도 조금 어색한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살짝 티격태격 하면서 볼 때 그때부터 좀 어색함이 완전히 풀리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첫 이제 촬영이 동물원이었었는데 그 동물원에 사실 뒤쪽에 놀이공원이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촬영하기 전에 다 같이 한번 갔었는데 바이킹을 탔는데 맨 뒤에 탔어요. 근데 이제 지호는 얼굴 하나도 안 무섭다고 잘 탈 수 있다고 하고 다들 뒤에 타서 이제 놀이기구를 탔는데 비명을 지르는 그 모습을 감독님이 슬로우 모션으로 찍으셔가지고 그때부터 그 소장을 하면서 놀리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서 그때부터 좀 편해졌지 않았나. 그럼 주로 사실은 티격태격이라기보다는 그 배우님, 주하 배우님이 지호 배우님을 놀리는 그런 사이랄까 뭐 이런 사이가 점점 고착이 된 건가요? 네. 네. 할 말이 있으실까요? 이게 저는 그냥 가끔 놀리고 일방적으로 제가 약간 공격을 하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해서도. 아니 안 그래도 그 인터뷰에 그 김주하 배우님과 안주환 감독님이
현장에서 안지호 배우님을 많이 놀리면서 어떤 전오해가 생기고 굉장히 현장에서 돈독해졌다 이런 기사를 얼마 전에 봐가지고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이 둘의 어떤 티격태격함을 보면서 처음엔 그렇게 싸우는지 몰랐어요. 아무나 많이 싸웠군요. 안 보이는데도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뭔가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딱 컷을 하는 순간 뭐예요? 얼음이 쫙 터는 그런 느낌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다른 스태프들한테 다 아 얘네 싸웠다고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엄청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를 했더니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주아 배우가 바이킹 사건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촬영이 사실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바이킹이 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 내가 캐스팅 진짜 잘했구나. 왜냐면 지호는 정말 거의 물기 해보고 직전이었고 주아는 안 그랬다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네, 안 그랬다고 지금 갑자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찍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 그냥 소리를 같이 질러주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질렀는데 이제 그걸 찍는 걸 보고 아 망했다 싶었습니다. 아니 현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이제 동갑이시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찍을 때는 그러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두 분 다? 14살. 14살, 중학교 1학년. 그 현장에서 혹시 이 동갑이시고 이제 다른 아역 배우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아, 이런 순간은 이런 좀 상대방이 있어서 조금 힘이 됐다. 약간 이런 순간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저는 그래도 이제 주아가 되게 뭔가 안 챙겨주는 것 같으면서 살짝 잘 챙겨주는 그런 약간 스타일이에요. 약간 친데레 같은 스타일인데 그래서 되게 재밌고 그래서 저는 주아랑 촬영하는 건 항상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거의 그냥 매 순간 좀 안 심심했어가지고 그냥 솔직히 슛을 들어갔을 때랑 컷을 했을 때랑 별로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말을 하고 계속 티격태격대고 계속 놀리고 하니까 진짜 피곤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덕분에. 그 두 분은 그러면 시나리오를 다 이제 읽고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진행을 하실 때? 감독님 시나리오를 주시고. 시나리오를 읽으신 소감 같은 게 있으셨어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감독님이 이런 역할을 제안하고 이 역할 해줘라고 했을 때 시나리오를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읽을 때 소리를 내면서 대사를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서 시나리오를 읽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안 붙는 대사들도 있는데 보이 대사들이 정말 제 입에 다 잘 붙었고 그리고 보이의 그런 성격들이 저랑 맞는 성격도 많았고 그리고 그런 성격도 되게 매력적이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딱 받았을 때도 표본 대사를 받았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고 노경이가 정말 잘 내가 매력적이게 내가 그 부분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느꼈던 그런 특이함과 그걸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촬영을 하면서 얼마나 재밌을까 이러면서 되게 상상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혹시 이 두 배우분들을 만나고 혹시 시나리오가 뭐 조금 수정되거나 이 배우의 어떤 모습을 더 담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게 있었나요? 크게 수정된 거는 없었고 그냥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이런 말들을 너네 쓰니? 이 말이 왜 대사가 이해가 돼? 이렇게 계속 이 나이 또래 쓰는 언어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욕을 많이 한다고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건 뭔가요? 근데 실제로 중학생들이 또 비속어도 많이 쓴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영화에 나오는 그런 대사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영화 속 도희와 녹양의 어떤 대사들을 봤을 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바르고 고운 말 쓰면서 또 그래 약간 억양에서 약간 모의를 툭툭 대하는 게 드러날 수 있어 충분히 드러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요즘에는 별명 갖고 애들이 잘 놀리지는 않는데 근데 욕은 애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현실 보이 같은 느낌이. 저는 진짜 빵 터졌는데 그 보희의 별명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 그것도 혹시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그 별명을 생각하시게 된 건지 너무 그때 돌아보는 안지호 배우의 약간 이런 표정도 정말로 보다가 폭소를 했는데 그거를 부르는 김주호 배우님의 목소리도 너무 편안하게 그거를 그냥 부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로 하고 싶지만 어디서 들어 이 별명이. 그것도 그 이름이랑 처음부터 연관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보이라는 캐릭터한테 좀 여자 친구들한테 많이 쓰이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여성스러운 이름을 붙이면은 뭔가 너무 안 붙을 것 같고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그 영어 단어를 이제 보이가 그 소년이니까 그걸 그냥 보고 있다가 그럼 보이라는 여자 이름이 많으니까 그걸 할까? 얘는 어떻게 애들이 부를까? 그래서 이렇게 문자 돌리고 보자 돌리고. 네. 아까 이제 같이 온 다른 친구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아역 배우들 이런 영화를 봤을 때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 물어봤었는데 영화를 찍을 때 가장 연기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혹시 있었는지 특히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 순간만큼은 이런 연기는 이건 조금 어려웠다 나는 뭐 이런 게 있었으면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보이가 신경성 기흉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이제 처음 연기하다 보니까 되게 그런 의미들을 이제 좀 이해하고 표현하려는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녹양이를 표현하고 연기할 때 많이 생각하거나 힘을 줘서 했던 부분은 사실 많이 없었는데 이제 녹양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거나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그냥 표현하는데 좀 어려움이랑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헤쳐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머릿속에 드는 고민은 일단 온 힘을 다해서 다 소모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진짜 이제 그 감정을 담아내야 될 때 그냥 진짜 그걸 믿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그걸 하기 전까지 받았던 부담은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했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네네네. 네. 그 장면은 정말 그 장면의 어떤 감정들은 전달이 너무 잘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눈이 정말 녹양이답게 눈물이 고여 있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막 우는 것도 아니고 눈이 정말 빨개져서 안지호 배우님 같은 경우도 우는 연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안에서 우는 장면이 정말 이렇게 많은 남자 배우가 영화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우는 것을 본 적이 있었나? 근데 그 모든 울음이 또 되게 달랐고 지호 배우님이 연기했을 때 그 눈물 연기 중에서 뭐 기억이 나는 게 혹시 있으세요?
영경이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이제 엄마한테 오랜만에 지나가는 장면인데 그때 뭔가 연기하면서 정말 북받쳐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너무 슬프고 이제 엄마가 막 얼굴 왜 그래 하는데 그때 뭔가 되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지고 그리고 이제 영경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또 너무 슬퍼서 그때 슬펐던 것 같아요. 연기하면서. 그럼 정말 캐릭터로서 캐릭터에 몰입이 돼서 뭔가 나오는 눈물 같은 거였나요? 네, 이게 저도 처음에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제가 맨날 촬영하다 보면 이제 꼭 우는 연기가 그날마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거의 맨날 울어가지고 그래도 네 이러고 이제 또 못 울면 좀 그런데 이러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딱 촬영 들어가서 이제 집중을 하고 이제 몰입을 하다 보면 정말 슬퍼지더라고요. 실제로도 약간 잘 우는 편인가요? 어렸을 때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울 일이 좀 별로 없어서 잘 안 우는데 어렸을 때는 좋아하면 울고 그랬긴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우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게 어쨌든 이 오희라는 캐릭터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런저런 상황들에서 눈물을 쏟는 아이구나라는 걸 볼 때 관객들이 느끼는 어떤 저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 굉장히 잘 들었고 녹양도 영화를 볼 때 저건 그냥 너무 녹양으로서 존재하는 울음?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가장 그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서 배우분께서 힘들어 하셨던 연기인데 너무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혹시 이거는 감독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전체 영화 중에 이 장면은 좀 찍고서 좀 아쉽다. 편집하고 붙여고 이제 개봉했지만 요거 어떤 씬은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혹시 이런 장면이 개인적으로 있으신가요? 아쉬운 거는 웬만하면 많이 다 고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가 그 아빠가 이제 골목길에서 뽀뽀하는 장면을 찍을 때 제가 원래 시나리오 상에서는 지금보다 더 아빠가 엄청 행복해 보이는 그 술집 막 골목 사이에서 엄청 번잡하고 왁자지껄한 그런 느낌에서 약간 아빠가 뭐 이렇게 자기 그 애인과 어떤 스킨십을 하는 장면, 그 엄청 기분이 좋게 막 웃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날 막상 제가 그 로케를 가니까 가게들이 다 일찍 닫고 엄청 차분한 분위기가 되면서 저도 모르게 같이 약간 그 장면은 제가 써놨던 거랑 완전 다른 톤으로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저는 전달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했던 그런 느낌을 그대로 못 찍었던 게 가끔 아쉬워요. 그렇게 찍었으면 또 다른 느낌이 났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또 같은 장면, 같은 상황이지만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의 장면이 탄생을 할 수도 있었겠네요. 사실 지금 볼 때는 오히려 더 환상적이기도 하고 더 어떤 애틋함이 더 느껴지는 순간인데 그러면 배우님들도 혹시 자신의 연기든 뭐든 이거는 좀 아쉬워 약간 이런 게 혹시 있으시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신경성 기억나는 경우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신경 쓰면서 되게 잘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너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잘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연습했으면 어땠을까 하니까 아쉬움이 많이 없습니다. 그 기흉 한자를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노력한 게 있어요?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영상 같은 걸 보여주셔서 집에서 그걸 보고 이렇게
숨 못 쉬면 어떤 기분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한번 숨 참아보자 이러면서 숨도 참아봤는데 좀 힘들던데 실제로 숨도 참아보고 할 수 있었던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승현이가 이렇게 둘이 얘기하고 있을 때 교실이 너네 거냐고 연애하지 말라고 했을 때 혼내는 거? 욕하는 걸 좀 더 찰지할 걸 저희가 네, 근데 너무 부족했어요. 요게 양이 부족했던 걸까요? 어떤 더 느낌을 더 살려보고 싶은 마음인가요? 느낌. 근데 어떠세요? 이 두 배우분들의 어떤 아쉬움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네, 지금 주아 배우가 말한 것도 네, 저는 성격이 잘 맞아서 원래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가리 이런 단어 딱 내뱉으려 할때 뭔가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유독. 그래서 좀 놀랐던 기억이 왜 그러지? 원래 성격은 평소 아닌데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에요. 기흉의 어떤 연기는 마음에 드셨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도 디렉션을 충분히 주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되게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줬던 거라서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정확히 나오는 장면이 이제 성윤 배우랑 같이 골목길에서 부르는 건데 사실 저는 그 씬이 이제 우리가 아픈 거보다도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약간 박탈감이나 어떤 약간 서러움 그런 거를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 안 했었어요. 되게 놀랍네요. 왜냐면 저는 사실은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신 장면은 정말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였고 되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연기를 하셔 계시구나 이렇게 느꼈어서 또 그 배우분들 개인이 느끼는 건 또 다른 지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시간이 좀 돼서 관객분들의 질문 좀 받아보고 싶은데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맞죠? 맞나요? 맞죠? 네 분. 네. 번쩍 드셨는데 먼저 그러면 네. 저 감독님하고 용영 캐릭터 연기한 배우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제가 원래 배우분까지 참가하는지 물어보고 그냥 왔는데 이렇게 해서 진짜 영광입니다. 저 감독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중간에 모이가 이제 끝부분에 이제 모이 캐릭터가 이제 그 아버지 캐릭터가 와가지고 이렇게 포옹한 장면이 있다가 왔거든요. 처음에 저는 이게 이제 현실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상상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장면을 꼭 상상으로만 처리해야 했던 생각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지. 왜냐면 중간에 선글라스 끼고 수염 기는 캐릭터가 나왔을 때 느낌이 소수자 부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좀 하셔라. 보통 제가 단편으로 했을 때는 노영 캐릭터와 모이 캐릭터가 성별까지 형제가 참고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노영 캐릭터가 이제 성별하고 나이가 확 바뀌어버린 건데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바꿔버리신 건지 아니면은 쓰다가 다시 쓰면서 이제 바뀌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기 하신 분에게는 이게 아까 연기하실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다가 실제 자기 성격과 좀 안 맞아서 캐릭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장면은 원래 제가 사실은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그 장면이 환상이 아니었어요. 네, 실제로 만난다고 생각하고 썼고 사실 그렇게 찍었는데 이제 어떤 물에 들어가고 나서 그 씬 자체를 편집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은 약간 판타지 같은 느낌으로 처리가 됐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그게 조만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찍은 거였고, 그래서 굳이 판타지처럼 보이긴 하지만 금밀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단편에서 장편이 네네. 됐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보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게 형이든 요강이든 간에 그 옆에 도와주는, 저는 성우도 사실은 또 다른 요강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편으로 바꿨을 때 사실은 보이랑 요강을 딱 이렇게 주축을 놓고 그 주변에 다른 요강 같은 인물을 더 배치한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장편화가 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무조건 보이와 요강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노경이가 보이한테 왜 너랑 그렇게 같이 너네 아빠 찾으려고 했는지 이유를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용기 내서 찾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그 용기가 사실 저라면 안 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장면을 연기하면서 노경이는 되게 그냥 겉으로만 씩씩한 게 아니라 되게 내면도 단단한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질문?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윤가은 감독님 팬이어서 그 윤가은 감독님이 되게 재밌게 모셨고 팬심으로 지브리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보러 왔는데, 윤가은 감독님의 영화도 사실 아이들이 등장하고 여름 느낌이 많이 나는 영화였는데, 보이와 노경도 어린 친구들이 등장하고 또 여름 느낌이 나는 영화여서 저도 막 보이가 올 때 울면 같이 너무 재밌게 잘 보고, 네, 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처음 영화 시작할 때부터 이제 보이가 한강에서 빠지는 장면이 나오고, 중간에도 실제로 그 장면, 원래는 영화 처리가 됐다가 그걸 보면서 우는 모습을 보였다가 나중에 또 실제로 한강에 빠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을 지으신 연출을 하신 의도도 좀 궁금하고, 또 보이가 어떤 마음으로 한강에 들어갔을지, 그 실제로 노경이랑 둘이 만날 때도 약간 수영 이런 소재가 많이 등장하고 그런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서 우는 게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영화 보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 만들고 나니까 만들고 나서 의미를 좀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보는 행위 자체가 어쨌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거나 울거나 할 때 저 캐릭터가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동일시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이가 어쩌면 자기 모습을 보면서 우는 게 그런 우리가 영화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강을 들어갈 때는 저는 어쨌든 그 들어가는 행위에서 뭐 죽음이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져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근데 이제 대신에 본인들한테 익숙한 공간이었고, 한강이 거기서 항상 옆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지만 막상 들어갈 생각을 잘 안 하고 용기도 좀 잘 안 나는 상황에서 보이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수영을 까먹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걸 뭔가 시험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배우분들한테 들으시면 좋던 것 같아요.
나온 김에 실제로 그 장면의 촬영도 되게 놀라웠고 실제로 그 안지호 배우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촬영에 임하셨는지 그 정말 이렇게 되게 큰 촬영이잖아요. 이제 큰 맘 먹고 실제로 한강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 그날 어땠는지 아 이제 수영 그날 잘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수영을 좀 배워서 물이 무섭진 않았는데 그날 좀 많이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심지어 졸아가지고 잠을 딱 잡을 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발을 딱 딛는 순간 이거 와 약간 와라는 말이 나왔는데 또 이제 조 감독님이 먼저 들어가 주셔서 아 이거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고 딱 들어가서 열심히 수영을 한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그 연기를 할 때? 네, 좀 일단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추웠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이 좀 큰 장면이었어요. 또 장면 있으세요? 일단 그 중앙에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원래는 성격이 녹양이는 되게 시크하고 보이는 좀 초신남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배우분들 성격도 원래 그런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중1짜리 딸이랑 보러 왔는데 중1이라고 생각하고 봐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지금 오신 거 보니까 너무 크신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아가씨를 됐고 안고 되게 크신 건지 어깨가 되게 화면에서는 되게 정말 빈약하게 보이셨는데 그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저 영화를 보고 이제 앞으로 성장하실 배우들이니까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신지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서는 이런 식의 이렇게 잔잔한 영화를 계속 찍으시는데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상징 느낌을 많이 넣은 그런 영화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좋은 사람이 좋은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항상 겸손한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역할을 하던 혼자 그냥 튀는 그런 사람보다는 어디에 가서도 좀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징 이런 얘기하시나요? 네. 그런 거 말고 다른 잔잔한 네. 액션. 네. 지금 쓰고 있는 시나리오는 피와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는 액션 영화를 쓰고 찍고 싶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마지막에 보이 생일 선물로 녹양이가 보이랑 녹양이 주변 인물들의 영상 편지를 편집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때 보면은 다들 보이에 대해서 뭐 자기가 느낀 인상이라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데 녹양이가 보이에 대한 찍었던 다큐멘터리를 중간에 넣어서 편집을 되어 있는데 굳이 그 녹양이가 보이에 대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이의 모습을 찍은 다큐멘터리를 같이 편집해 놓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거는 사소한 건데 신동미 배우님을
머리 못하는 이발 그 미용사를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머리가 엄청나게 쇼커트였거든요. 근데 머리 자를 때마다 되게 희열을 느꼈어요. 미장원 갈 때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미장원을 갔는데 그때 그 당시에 한 9시인가 갑자기 머리가 너무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을 갔는데 어떤 언니가 그 도미 선배님처럼 이렇게 술을 혼자 드시면서 미용실 문을 열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 잘라도 되냐고 그랬더니 앉아 이러면서 집에 딱 하시고서는 제 머리를 자르면서 옆구리를 막 엄청나게 늘어놓으시는데 저도 되게 장난을 잘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머리가 진짜 엄청나게 짧아지는 거예요. 지효보다 더 짧아지는 스포츠 거의 가까운 머리가 돼서 그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미용실에 혼자 계시는 분은 머리를 잘할 수가 없다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를 가져보고 싶었어요. 다 보시고 싶었죠. 다큐멘터리. 일단은 저는 노경이 캐릭터 자체가 영화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왜 보이와 노경이냐고. 노경이가 그렇게 전면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근데 사실 이 모든 행위나 어떤 일의 진행은 노경이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그래서 굳이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도 영화를 끌고 가는 전체 동력은 사실 노경이한테 나온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뭐 영상 편지 같은 거를 찍어서 계속 보내주는 것도 저는 그 행위 자체가 내가 뭘 말하기 위해서 남 사진을 찍어주고 동영상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요새는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이제 그게 너무 쉽잖아요. 찍고 찍히는 게. 근데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찍히는 사람은 사실 당시에는 잘 인식을 못해요.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받았을 때 그 되게 여러 가지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주기 위해서 노경이가 거기다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너가 잊고 있었던 네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식의 선물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노경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네. 양손을 네. 네, 영화 너무 깔깔 웃으면서 재밌게 봤고요. 근데 감독님하고 배우님들은 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심오한 질문을 자 감독님부터 제가 왜 연출을 그렇죠. 왜 감독이 되었는가? 네.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이제 극장을 부모님이 데리고 갈 기회가 많아서 극장 가는 게 재밌었고 익숙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청불 영화도 저를 데리고 가시고 네, 다양한 영화들을 정말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영화에 관한 뭐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자랐던 것 같고 연출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뭔가 참여를 하고 싶은데 내 이야기를 만들고 뭔가 내 손으로 뭘 해야지 좀 직성이 풀리겠다 이런 게 계속 남아 있어서 결국은 쓰다가 보니까 찍고 싶고 뭐 찍다가 보니까 더 잘 찍고 싶고 약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멋진
모든 직업들이 공부를 잘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전에는 의사도 하고 싶고 검사, 변호사도 하고 싶다고 꿈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거를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TV를 보면 똑같은 배우님이신데 이쪽 채널 팀은 의사시고 저쪽 채널 팀은 변호사시고 그러니까 배우를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하고 싶은 걸 어쩌면 다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적 스토리가 긴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교 부장을 이제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도움될 게 있나 생각해봤는데 이제 연기학원에도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어서 이거 학원 좀 뭔가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학원에 다녔어요. 근데 리더십 프로그램도 1시간 30분 정도 배우고 30-40분의 연기를 좀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연기가. 그래서 그때부터 연기에 흥미를 갖고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지금 한 2분 정도 더, 한 분 정도 더 받으면 받을 수 있어요. 짧게 그러면 2분을 먼저 중앙에 계신, 제일 먼저 드신. 영화 속에서 봤던 캐릭터가 실제 배우분하고 되게 일치한 것 같아서 좀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었고요. 저는 궁금했던 점이 그 노경이하고 그 보이가 같이 촬영을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그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보이 아빠한테 영상 편지를 찍으는데 뭐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입니다 하고 굉장히 민망해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게 보이가 아니라 진짜 배우의 모습이 나왔다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촬영할 때 배우님이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또 감독님은 어떤 디렉션을 주셨는지 궁금했고 다큐멘터리 촬영할 때는 그냥 보이하고 녹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뭔가 촬영을 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안 하는데 유독 그 아빠에게 영상 편지 보낼 때만 뭔가 갑자기 되게 부끄러워하고 이거는 영상 우리가 촬영하고 있다라는 인지하는 느낌을 받아서 왜 그 장면만 좀 다르게 연출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저번에도 누가 해주셨는데 사실 그냥 연출된 장면인데 유독 그 장면에서 지우 배우의 얼굴이 나왔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근데 거기를 이제 둘만 아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가 정말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잘 웃지 않거든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렇게 그냥 피식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거를 사실 노감이한테만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 다큐멘터리 장면에서 그 본인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를 엔딩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그냥 생각을 했었어요. 노경이가 촬영을 하면서 그게 뭐냐 하면서 묻는데 표정을 보면 좀 웃겼고 그래서 저도 정말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아까 손 대신 마지막 질문으로. 보이와 노경이 잘 봤는데 재밌었고요. 노경이 언니 오디션 볼 때 어떤 장면 저기 오디션 봤는지 궁금했어요. 그게 없어진 장면이죠. 막 동물원에서 엄청 난리를 치는 장면이었거든요. 감독님 기억이 안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심각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이렇게 동물원처럼 사람 많은 데서 막 소리 지르고 보리한테 땡깡 쓰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제대로 촬영할 때 진짜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전체 대본에 받았을 때는 없어져 있어서 약간 삭제됐던 기억이었었는데 덕분에 다시 생각났어요. 진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만나뵙게 돼서 저도 너무 영광이었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오늘 고객분들 만난 소감 한마디씩. 오늘 이렇게 또 저녁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시고 나서 우이와 노경이라는 두 캐릭터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시면서 꼭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가시는 길에 SNS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